근데 선생님 가려움증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토피 질환이잖아요. 근데 그 아토피 질환하고 다른 피부 질환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질문 나오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주변에 아토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요. 먼저 차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토피의 진단 기준, 다른 피부 질환과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함께 보시죠. 주 진단 기준입니다. 가려움증,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의 개인 및 가족력. 이게 2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네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시면은 일단 주 진단 기준 한 2가지 정도, 그다음에 보조 진단 기준이 한 4가지 정도 있으실 때 이제 아토피 네. 피부염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가려움증이 일단 있을 수가 있고 환자분들이 어떤 알레르기나 아토피 관련된 과거력이 있으십니다. 가족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예전에 뭐 비염을 앓았다든가 뭐 알러지 천식을 앓았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흔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네.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 2세 미만인 경우에는 팔다리 바깥쪽에 좀 가려운 경우가 많고 몸통이나 얼굴에 아토피가 잘 생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세 이상의 경우, 네네. 그다음에 뭐 성인들인데 이런 접히는 데에 빨갛던데 보니까 친구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가시면서 이런 복잡한 진단 기준들을 모르시더라도 사진을 맞아요. 보시는 이런 것처럼 사진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라든가 네. 팔꿈치 안쪽이라든가 이제 다리 뒤와 같은 곳들은 접히는 곳이죠. 자극도 많이 되고 네. 피부끼리 마찰도 되고 땀이 차기도 쉽고 이런 부분들이 빨개지고 가렵고 각질이 나고 뭐 진물이 나기도 하고요. 이제 저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조 진단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네요. 피부 건조증, 버짐, 구순염, 가려움증, 피부 묘기증, 높은 혈청, IgE, 피부 감염 증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서 뭐 몇 개 이상 해당이 되면 아토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처럼 그 눈에 띄게 어떤 외적인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있으면은 아토피 진단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애매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알러지 비염이 있긴 했는데 분명히 피부가 가렵긴 하고 그런데 접히는 부위가 또 빨개지진 않고 그럼 이게 아토피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보조 진단 기준에 있는 증상들 예를 들면 피부가 가렵다든가 손등 같은 곳이 가렵다든가 뭐눈 주변이 가렵다 혹은 입술 주변이 트거나 갈라지고 가려운 이런 어떤 보조 증상들이 생기면은 어떤 전형적인 피부 병변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아토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단 기준이 있어도 엄마들은 집에 있으면 조금 붉어지고 두드러기 나잖아요. 아토피일까 봐. 주변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잠 못 자고 애가 아파서 밤새 긁으니까 같이 밤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진단 기준을 지금 눈으로 봤지만 그게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옵니다. 진짜 조금 가려우면 진짜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답인가. 이거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애 아픈 거는 못 보겠어요. 그러게요. 아토피란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뭐 불과 한 10년 난지 신조어처럼 등장했는데 아토피라고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엄마의 고민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제 친구들도 아토피가 많아요. 주로 보면 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벌겋게 올라오고 나중에 보면 이게 막 코끼리 등가죽처럼 뿌듯뿌듯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낫지가 않아요, 아토피가. 교수님이 지금 저 말씀하셔서 저도 여쭤보는 건데요. 요즘 최근에 그 아토피란 말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환경이 진짜 오염돼서 환경 영향이 진짜 크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아토피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한의학에서도 어떤 그 한의학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경적인 원인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환경오염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죠. 뭐 세계 여기저기서는 아주 다양한 먹거리들을 먹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가공하고 포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보존제라든가 또 합성 물질들 그런 것들까지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또 새집 증후군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아토피의 주 원인은 어떤 피부가 건조해지는 혈어 증상, 그다음에 피부가 붉어지는 열기, 화기 이제 이런 것들을 주 증상으로 보는데 똑같은 아토피라 해도 이게 열이 되게 많은 그런 형태의 아토피가 있고 건조한 형태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 아토피는 이제 다리 뒤쪽인데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붉습니다. 굉장히 붉고 또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저런 피부들은 오돌토돌한 것들도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긁어서 상처가 생기고 피딱지가 있거나 뭐 진물이 있거나 이제 그런 증상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토피입니다. 보통 저러면 저희가 땀띠 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런 지금 사진 같은 땀띠도 이제 저런 비슷한 부위에 생길 수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질환이죠. 이제 아. 아토피는 또 물론 계절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사시사철 계속 이제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땀띠는 아무래도 좀 일시적이거나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뭐 더운 환경에서 일할 때 그럴 때만 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붉은기가 거의 없죠. 그냥 피부가 하얗고 각질만 좀 보이는데 굉장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뭐 열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제 건조한 거에 이제 포인트를 둬서 이제 원인으로 파악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있습니다.